네, 안녕하세요. 순열 연습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다 풀으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1번 문제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순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문자를 사용한 문제들은 여러분이 순열에서 배웠던 공식들을 활용해서 잘 푸셔야 합니다. 특히 순열에서 조합과 함께 이렇게 식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NPR 중에 R 자리에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몇 개까지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MP3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순열 공식 1번을 가지고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예를 들어 CPR이다 하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 이럴 때 여러분이 배웠던 다른 공식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순열 공식 1번, 2번, 0번 중에 이것저것 다 써보셔도 되는데 조금 잘 안 풀릴 때는 2번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배우셨던 대로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PR-1은 여러분이 잘 해보시면 여기는 이게 맞죠. 그리고 분모는 6-R-1 이렇게 되죠. 이건 한 번에 7-R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하셨으면 이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식들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요, 자, 6-R과 7-R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7-R이 6-R보다 하나 더 있죠. 무슨 말이냐면 얘는 7-R, 6-R, 5-R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7-R에다가 6-R의 팩토리얼이다 라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변에 6-R 팩토리얼을 곱해준다 생각하면 이렇게 날아가고요. 7-R만 우변의 분모 자리에 남아있겠죠. 6팩토리얼도 똑같이 분자에서 약분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 지금 좀 천천히 풀고 있는데 7-R이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7-R 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7-R을 양변에 곱해주면 7-R은 4. 자, 이때 부동의 방향이 안 바뀌는 이유는 7-R이 양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R의 사이즈를 미리 알 수 있죠. NPR의 관계에서 굳이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자연수 R은 1, 2, 3, 답은 6 되겠습니다. 자, 2번 한 자리의 홀수. 자,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사용해라. 서로 다른 4개. 자, 일단 4개를 고르려야 하는데요. 4자리의 비밀번호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자, 그럼 자리가 있다는 거죠. 딴 그리고 여기에 4개를 뽑아서 나열한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5개 중에 4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4, 3, 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인가요? 네, 여러분이 이제 많이 해보시면 좀 잘 알겠지만 이 마지막에 1이 사라지는 경우는 사실상 1이 있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5팩토리얼이랑 같은 결과를 나온다 했을 때 이상하지 않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잘 되셨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번에 답은 3번이다. 잘 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3번 남학생, 여학생 또 이렇게 있네요. 순서를 정해서 차례로 띄어야 합니다. 여학생 2명이 연이어 띄움트를 하고 싶대요. 자, 연이어서 서로 이웃하라.
이거죠. 그래서 여학생 둘 묶어주시고 여기에 나머지 남자 하나 둘 셋 넷 5명 총 6팩토리얼 그리고 여학생끼리 자리를 바꿔라. 자, 이거 720 외우고 있으니 편하죠? 4번입니다. n명의 어른과 아이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끼리 서로 이웃하래요. 자, 반복되네요. 계속. 그럼 아이들끼리 서로 이웃해라. 4명이죠. 그리고 어른들은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총 n명이 있습니다. 총 n 플러스 1로 나열을 해주고요. 아이들 자리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게 144랍니다. 네, 144라는 숫자 이제 많이 해본 학생들은 조금 익숙하지 않나요? 아마 익숙하나? 네. 좀 익숙하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자 6이죠. 6. 그래서 우리가 4팩토리얼이랑 3팩토리얼이랑 곱했을 때 좀 144가 많이 나왔죠. 모르셨다 하면 그냥 이거 24로 약분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잘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n 플러스 1에 지금 팩토리얼이 여러분이 3팩토리얼이 돼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n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교대로. 자, 이게 다 키워드죠. 선생님이 순열 조합에서 키워드는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제 유형별로 계속 나오는 애들은 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다 요약을 안 했다 뿐이지 다 키워드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5명 일일로 세워라. 아무나 먼저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 선수 먼저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세울 때 일단 5팩토리얼이고요. 6개 중에서 지금 교대로 세우려면 반드시 여기는 다 들어가야 한다 했죠. 그리고 얘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고요. 다음에 둘 중에 하나인 경우에서 마지막으로 중국 선수를 나열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했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7번은 중요하죠. 그래서 6번, 7번 문제는 별표 하나씩 이제 가져가시고 여기서는 좀 관점을 체인지해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단원은 우리가 아직 조합을 배우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 풀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사용하지 않고도 풀려야 하는 거예요. 즉 순열로만 풀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냐면 보세요. 일단 세 개의 문자 ABC가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웃하지 않도록. 그럼 이웃해도 되는 이 친구들 먼저 나열해 주는 거 4팩토리얼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사이사이 자리가 있죠. 이 자리에 A, B, C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해야 돼요. 그랬을 때 관점의 차이라는 건 이제 A, B, C 입장에서 거기 5자리를 고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5개의 자리 중에 3개를 택해서 A, B, C에게 나열해 주는 걸로 해석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A, B, C가 이 자리에 들어간다로 해석을 했을 경우 이 자리 입장에서 A, B, C를 봤는데 그렇게 하면 순열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꾸로 A, B, C가 고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뭘 할까? 그래서 난 기억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고른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열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P3, 5 permutation 3이 곱해져야겠죠. 그래서 마저 곱하시면 이거 24 나오고요. 5, 4, 3 잘 곱해주면 60이죠. 그래서 1440 익숙한 숫자들이 자주 나오네요. 자, 마찬가지로 7번 문제도 풀어봅시다. 자, 5명의 가족이 있고요. 이 가족 구성원이 이 자리에 앉고 싶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홀수 번호에 앉고 싶습니다. 홀수 번호는 135예요. 그럼 먼저 엄마 아빠를 홀수 번호에 앉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관점을 좀 변화시켜라. 그러면 이
5개 중에 죄송합니다. 1, 3, 5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3명이 남은 자리에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건데요. 이거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자 일단 아버지 자리 또는 어머니 자리가 있다고 했을 때 아버지 자리에 예를 들어서 1번이 온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라고요. 아버지 자리에 1번이 온다. 그럼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3가지죠. 1, 3, 5. 어머니 자리엔 아버지 자리 이미 왔으니까 1, 3, 5 중에 1 빼고 와야겠죠. 이렇게 한다. 결국 이게 3 permutation 2 이렇게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해놓고 혹시 엄마 아빠 자리 바꾸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곱하기 엄마 아빠 자리 바꾼다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66에 36입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뭐 금방 풀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순열로만 풀어봐라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요. 자, 드림에 이제 5개 문자 일렬로 나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 자, 여러분 적어도 보면 무조건 여사건 이렇게 외우시는 학생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배반 사건을 생각하시고 배반 사건이 너무 많으면 여사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쪽 끝이 모음이 오도록 해라. 그러면은 모음으로 이게 한쪽 끝이 오는 경우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자음만 빼주면 되겠다. 이래서 여사건을 써라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전체는 당연히 5팩토리얼 되고 자음만 이렇게 오는 경우 이걸 별이라고 했을 때 별만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별은요 지금 자음은 D, R, M 3개죠. 그래서 자음이 이제 2개의 자리에 잘 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이 3개고요. 그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이 2가지죠. 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선택받지 못한 자음 1명과 나머지 2 모음을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쉽게 답은 84 이렇게 나오는데요. 계산 잘 하셨죠? 120 빼기 36 하셔가지고 이제 너무 쉬우니까 문제를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죠.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뭐가 다르지? 자음이 오도록이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생각은 자, 처음에 다 내가 경우의 수를 구별해서 자, 자음이 오도록이니까 이렇게 또는 이렇게 3가지 경우를 내가 다 구해줄 거야.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음이 3개니까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 자음이 앞에 온다. 그 다음에 자음이 뒤에 온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중복된 건 빼주는 거예요. 자음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처음에 이걸 내가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음이 올 수도 있고 모음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자음이 올 수 있습니다. 자음 이렇게 구하면요. 여기도 자음이 올 수 있죠. 문제는 자음이 되는 상황이 중복됐죠. 그러니까 한 번을 빼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직접 다 해보세요. 그리고 숫자가 다 같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사고 방식도 자주 쓰이니까 여러분 꼭 해보시고 세 번째가 이제 전체를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는 거죠. 뭘 빼줘요? 모음을 빼주는 겁니다. 방금 풀었던 문제랑 같은 전략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똑같이 5팩토리얼일 것이고요. 모음만 오면 되니까 이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음이 올 수 있는 경우는 E랑 A가 지금 모음이죠. 그래서 EA 그 다음에 AE 2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2 곱하기 나머지 친구들 3팩토리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2는 엄밀히 따지면 이 permutation에 자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2개 나열하는 거죠.
두 개를 두 곳에 나열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셔야 될 건 이게 이제 쉽게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랑 이렇게를 직접 구해서 숫자가 같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수 있다. 자, 9번입니다. 3의 배수, 키워드죠. 3의 배수라는 거. 자, 우리 3의 배수에 대한 개념은 수업 시간에 배웠으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세 자리 자연수고요. 셋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은 세 자리가 이제 x, y, g라는 수라고 했을 때 얘를 x 플러스 y 플러스 g로 표현했을 때요. 이게 3이 될 수 있죠. 3의 배수니까요. 그 다음에 6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9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9가 될 수 있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풀이에 12까지 적어져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이제 안 적어져 있는데요. 물론 생각하고 안 적은 사람 괜찮습니다. 근데 12까지 하고 12가 안 된다까지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항상 사전식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자, 이 5개 숫자 중 3개로는 12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3가지죠. 이렇게 항상 배반 사건을 따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인 경우 여러분이 천천히 세주시면 0, 1, 2 가능하죠. 근데 0, 1, 2 말고는 없네요. 두 번째 6인 경우는 아래서부터 찾아보시면 0, 1, 2 안 되네. 그 다음 0, 1, 3, 0, 1, 4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0, 2, 3, 0, 2, 4, 0, 2, 4가 되네요. 그 다음에 0, 2, 4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1로 넘어가야겠죠. 왜냐면 0, 3, 4, 2은 다 안 되니까 1, 2, 3 되네요. 한번 해봤으니까 좀 쉽죠? 자, 세 번째로 9인 경우입니다. 9인 경우는 거꾸로 내려오는 게 편하겠네요. 4, 3, 2. 자, 9죠? 이거 말고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라 했을 때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 해봤었죠. 일단 100의 자리 수에는 0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들어올 수 있는 게 두 가지였고, 그러면 10의 자리에는 0을 제외한 1, 2 중에 하나가 이미 100의 자리에 쓰였죠. 그러니까 0을 포함해서 남는 거 한 가지. 마지막 1의 자리는 남는 숫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 풀이가 너무 빠르고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은 앞에 자연수의 개수 세는 거 유형에 대한 개념을 복습하셔야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앞에는 똑같죠. 2, 2, 1이고요. 다음에 1, 2, 3 같은 경우 이제 0이 없으니까 3, 2, 1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 2, 1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반 사건은 다 더해 주시는 거고요. 다 더하면 답은 20이죠. 자, 10번하고 11번 유형입니다. 10번, 11번 유형인데 아직 AB반은 이 내용을 선생님이 현강에서 수업을 안 했는데 아마 수요일날 수업을 할 거니까 수요일날 아마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8일날 수업을 했기 때문에 8일 이후에 강의를 듣는 학생은 다 배웠겠죠. 자, 사전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도 근데 수업 시간에 언급은 했습니다. 2300보다 작은 수. 자, 작은 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2300보다 작으려면 일단 2200으로 시작해야겠죠. 2100 그다음에 2000까지 가능할 거고요. 지금 단위수만 크게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0 얼마 다 가능할 거예요. 네 자릿수. 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시고 지워가면 되겠죠. 일단 이건 불가능이죠. 왜냐면 서로 다른 수를 써야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총 3가지 배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자, 2001이라는 거,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죠. 자, 2100, 2001이 아니라 2100, 그 다음에 얼마 모르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올 수 있는 숫자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이거 안 되니까 4 곱하기 3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4 곱하기 3. 네.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 4P2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1땡땡은 5P3이죠. 5개 중에 이제 3개, 뭐 0 생각 안 해도 다 고려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이 1 하나 지우고 5, 4, 3 이렇게 5P3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더해 주시면 얼마 나오나요? 60에다가 12, 12, 84네요. 네, 10번까지 풀었습니다. 11번 보시죠. 11번도 사전식입니다. 여러분 사전식 항상 여러분이 A, B, C, D, E, F, G 순서 잘 생각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바꿔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360번째로 나타내는 거 이거 그냥 잘 푸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앞에를 바꿔가면서 총 몇 개가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시면 된다. 이게 개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는 나머지 5개를 취해야죠. A 제외하고니까요. 그래서 5팩토리얼입니다. 120이죠. 그러니까 A로 시작한 애들이 120개 있다는 거야. 그럼 B로 시작한 애는 몇 개 있겠어요? 똑같죠? 120개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얘는 아무리 많이 돼봤자 242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답이 될 수 없다. C까지 해도 자, 여러분 360. 자, 여기 누적해 보면은 240번이고요. 360번이에요. 그러니까 C까지 다 가도 360번이라는 건 D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찾아줘야겠죠. 이해하셨나요? D에서 총 세 번째 거. D에서 가장 앞에 있는 애가 누구냐? D로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A, B, C, D는 썼죠. A, B, C, D, E, F 이렇게 되겠죠. 얘가 361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얘가 24였다면 그 다음에는 42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둘이 자리를 바꿔줘야겠죠. 둘밖에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러면 A, B, C는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F, E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3, 6, 2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소거법으로도 여러분이 풀 수가 있네요. A, B, C, F, E 지우면 얘가 답이겠죠. 네,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A, B, C는 다 했어요. C는 E, F, E 다 했으니까 이제 결국에 C를 바꿔줘야 되는데 C를 바꿀 수 있는 그 다음 가장 낮은 수는 2가 오는 거죠. 그래서 E, C, F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만약에 헷갈리시면 여러분 1, 2, 3, 4, 5, 6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좀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다. 답은 5번이다. 유형이니까 잘 해 두십시오. 그래서 1번부터 11번까지의 내용 중에 여러분이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점수가 60점을 넘을 수가 없겠죠.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아주 편하게 풀어야 여러분 학교마다 난이도가 다르지만 적어도 4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될 겁니다. 이제 실력에 있는 문제를 잘 풀어야 4등급에서 4등급의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고 거기서 조금 더 하셔야 3등급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실력 문제 봅시다. 자, 실력 문제 보시면 금방 풀죠. 자, 네 쌍의 부부 8개의 의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는 서로 이웃하게 앉되 남녀가 교대로 앉도록 하자. 자리를 배정하는 방법의 수는. 자,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좀 이렇게 주관식 풀이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관식 풀이를 안 하면 오답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 객관식 보고 피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밀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일단 부부끼리 쌍을 지어야 하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뭐 이렇게 부부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총 4부부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부끼리 막 자리를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객관식이었으면 피해갈 수 있지만 이렇게 풀면 못 피해가겠죠. 근데 이러면 여러분 남녀가 교대로 앉는다 했는데 이 말에 무색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녀가 교대로 앉으려면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다 무조건 남자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배열해보자 하면 4팩토리얼이죠. 자, 그 다음에 여자가 다 오른쪽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배열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에 답은 이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48이라고 강하게 자신감이 들어야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없죠. 그래서 얼른 답을 딱 보고 허휴 이렇게 풀 거란 말이야. 이 문제는 너무 이제 주관식 풀이를 한 사람하고 객관식 풀이를 한 사람하고 아무 차이가 없게 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주관식으로 풀려고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별표 2개. 교사 2명과 학생 4명 일렬로 세워 사진을 찍었다. 교사 사이에 적어도 2명의 학생을 세우는 방법.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교사 2분 사이에 학생을 적어도 2분이에요. 적어도. 또 적어도 나오면 무조건 여사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교사를 티처라고 하고 학생을 스튜던트라고 할게요. 우리가 모든 배반 사건을 다 적어보면 티처하고 티처가 붙어 있을 수 있겠죠. 티처하고 티처 사이에 스튜던트 1명, 스튜던트 2명, 3명, 4명까지 가능하다. 그쵸? 그래서 모든 배반 사건, 물론 나머지 스튜던트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배반 사건은 총 5가지예요. 그 중에 적어도 2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반 사건으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3가지를 다 구해서 더해주던지 아니면 전체를 구하고 이거 나머지 여사건을 빼주던지 2가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푸셔야 하는 거죠. 뭐가 빠르겠어요? 뭐가 빠르겠냐 하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둘 다 3가지나 다 구해야 돼. 전체 구하고 TT 구하나 그냥 처음부터 2명, 3명, 4명 구하나 뭐 큰 차이는 없을 수 있겠죠. 선생님이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다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배반 사건 생각하는 거 선생님이 처음부터 아주 강조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여사건으로 풀어보시고 선생님은 배반 사건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SST부터 생각합시다. 선생님을 먼저 자 이렇게 가운데 학생 2명 나열하면 학생이 몇 명 남나요? 2명 남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박스를 완성을 해볼게요. 박스는 선생님 자리 2자리니까 2P입니다. 또는 2 곱하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학생 자리 2개니까 4P입니다. 자, 여러분 왜 4P가 나오는지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손이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풀던지 아니면 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2,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1,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4,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3 이렇게 풀어된다는 거죠.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전체 박스와 나머지 스튜던트 2명을 어떻게 해줘요? 3팩토리얼 해줍니다. 자, 아까 표현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익숙한 숫자 또 나왔죠. 144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이번에는 TSSST 이게 박스고요. 그 다음에 S 1명 남았습니다. 자, 이것도 해보죠. 얘는 그냥 반대 아까 순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2P이고요. 그 다음에 5P 4P 3입니다. 그러면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2 곱하기 4, 3, 2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2팩토리얼까지 추가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귀찮지만 해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32 곱하기 3 이렇게 되나요? 잠시만요. 자, 2에 5승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선생님이 잠깐 계산을 헷갈렸는데 네, 좋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 자, 그러면 얼마죠? 32에다가 3을 곱하니까 96 이렇게 되겠네요. 마지막 TSSSST 여기는 이제 다 나열이 된 거니까요. 2P2의 4팩토리얼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4팩토리얼은 우리가 24로 외우고 있고요. 그럼 48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더해주면 되죠. 다 더해주면은 288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네. 선생님 좀 중간에 약간 뭔가 혼란이 왔는데 네, 숫자가 이게 맞을 거예요. 좋습니다. 여사건으로도 풀어보시고 시험장에선 둘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빨리 할 수 있는 걸로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도 별표가 3개입니다. 아주 중요한 유형이에요. 선생님이 여기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는 이걸 또 풀어보고 이것도 풀어봐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어려우면 하나라도 잘 푸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기본 문제부터 먼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9개의 숫자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 한다.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인 조건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각 자리수 중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다. 이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까봐 예를 들어줬죠. 근데 예를 들어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죠. 가령 45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각 자리의 수를 합치면 15가 나오죠. 그런데 이것에서 강조하는 말은 각 자리 숫자 중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수의 합은 4, 5, 5, 6, 4, 6 다 말하는 겁니다. 얘는 4, 5를 더했을 때 9, 11, 10 이렇게 나오니까 9가 생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다에 어긋나기 때문에 만족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2, 1, 7도 마찬가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9가 나와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무 숫자나 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 4, 6, 자 6이고요, 10이고요, 8입니다. 이 숫자는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이거 어떻게 다 세죠? 자, 노가다를 하면 다 셀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겠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각자의 숫자를 더해가지고 9가 아니라고? 그럼 내가 어떻게 풀지? 이걸 다 해봐야 하나? 이런 생각 하다가 이럴 때 이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감정은 너무 많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너무 많아. 그래서 이때 이제 여사건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너무 복잡하고 많아. 그럴 때 여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사건은 뭐예요? 자, 여러분 어떤 두 수를 더해서 9가 되는 경우의 수는요. 여러분이 사전식으로 나열해 보시면 18, 27, 36, 4, 5밖에 없죠. 여러분이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세 자릿수인데 그 세 자릿수를 일단 나열하기 전에 어떤 세 자릿수의 재료가 되는 세 수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방금 같이. 자, 그랬을 때 1과 8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더해서 9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1과 8이 들어간 수, 예를 들어 1, 8, 7, 1, 3, 8, 821 이런 거 다 안 된다 이거죠. 왜? 어쨌든 1, 8이 있으면 더해서 9가 나와 버리니까. 자, 그러니까 걔네들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는요, 9개 중에 여러분이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죠. 거기서 자, 18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18을 제외한 숫자 하나만 찾으면 되죠. 자, 18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그 나머지 7개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이 있고 하나 A라고 합시다. 이 A가 될 수 있는 건 총 7가지입니다. 얘는 고정된 값이고요. 그러면 총 7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럼 7가지의 경우의 수를 뭐 해줘야 돼요? 나열을 해줘야죠. 3팩토리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한 번에 좀 풀어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생긴 경우의 수가 4가지죠. 근데 봐봐. 18만 있는 게 아니고 27, 36, 54 다 되지.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개라고 보면 돼요? 18은 4개다. 18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4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자리는 7인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나열하면 3팩토리얼이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 8, 7에서 여러분이 4, 7에 28 곱하기 6을
빼주면 됩니다. 이런 거 할 때 뭐 팁이라면 팁이고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직접 계산해서 빼주셔도 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 풀 때 귀찮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봐봐. 4, 7, 2, 3, 3이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까지 보면 이게 8, 7이잖아. 8, 7에서 9 빼기 3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계산을 간략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계산 다 하셔가지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실 수 있겠나요? 자, 그래서 14번은 이렇게 계산을 잘 해주시면 되겠다. 336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 말고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실제 이제 좀 어렵게 낸 학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생각하는 훈련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답도 뭐 선생님이 만든 문제니까 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두 수의 합이 9가 아니다 말고 어떤 두 수의 합 또는 세 수의 합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번엔 자, 두 수의 합 그리고 세 수의 합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9가 아니라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러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두 수의 합이 9가 돼. 두 수의 합이 이번에는 3의 배수가 돼. 그럼 두 수의 합이 3 또는 6 또는 9가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세 수의 합도 3의 배수가 돼. 자, 그러면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서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두 수의 합이 결국엔 3 또는 6 또는 9가 되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세 수의 합은 3 또는 6 또는 9인데 이 중에 3은 불가능이죠. 왜 불가능해요? 세 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6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여사건으로 풀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체를 구하고 전체에서 두 수 합이 3 또는 6 또는 9가 된 애를 빼주고 세 수 합이 6 또는 9가 된 애들을 빼주면 돼요. 맞나요? 이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잖아. 배반 사건만 하거나 그리고 여사건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도 해봐야 합니다.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중복된 것만 빼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와서 보시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서 또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나요? 이런 경우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두 수는 3인데 세 수일 때 6일 수 있고요. 두 수 합해서 6인데 세 수 합하면 또 9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빼줘야 한다. 즉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여기서 빼줘야 되니까 전체에서는 더해줘야겠죠. 왜? 이미 두 번 뺀 거니까요. 자, 두 수 합이 3이면서 세 수 합이 6인 거랑 두 수 합이 자, 이것도 있죠, 여러분. 두 수 합이 3이면서 이걸 수도 있죠. 엄밀히 따지면 자, 세 수 합이 9인 거. 마지막으로 두 수 합이 6일 때 6이면서 세 수 합이 9인 거를 다 구해서 더해 주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는 똑같이 9p3이니까요. 9 곱하기 8 곱하기 7일 것이고요. 세수 합이 3 또는 6 또는 9인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세수 합이 3인 거는 1, 2, 3밖에 없죠. 1, 2, 3이니까 얘는 3팩토리얼일 것이고요. 자, 더해서 두 수의 합이 6이 나오는 거 여러분이 여기서 여사건 했던 거 생각하시면서 6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해보시면 첫 번째 1, 5, 2, 4, 3, 3은 안 되죠? 그래서 1, 5랑 2, 4밖에 없네. 1, 5, 2, 4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1, 5, 2, 4에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두 개 빼고 7이었죠? 그리고 3팩토리얼이다.
자, 9인 거는요, 여러분 9가 되려면 앞에서부터 쭉 생각을 해보실 때 여기서 했던 거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겠다요. 그쵸?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다 씁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7 곱하기 3 팩토리얼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세수의 합이 6이 되려면 1, 2, 3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3 팩토리얼입니다. 세수의 합이 9가 되는 것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세수의 합이 9가 돼야 돼. 그러면 1, 2, 6 이렇게 하나씩 세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 3, 5 1, 3, 5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세수의 합이 또 뭐가 있을까요? 1, 3, 5였고 없네요. 두 가지밖에 없네요. 뭐 다르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이제 2로 넘어가야겠죠. 그다음 2, 3, 4 말고 없죠. 총 3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고요. 그 3가지에서 3팩토리얼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왜 이번엔 7을 안 하냐? 이 3가지를 다 찾았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세수의 합이 3이면서 두수의 합이 3이면서 세수의 합이 6인 거는요. 두수의 합이 3인 건 1, 2를 써야 되고, 거기서 세수 합이 6이라면 마지막 건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 2, 1, 2,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지금 3팩토리얼. 그 다음에 세수의 합이 3이면서, 즉 1, 2이면서 세수의 합이 9가 되려면 6이 붙어야겠죠. 1, 2, 6. 얘도 3팩토리얼. 자, 세수의 합이 6이면서는 경우의 수가 아까 2가지였어요. 그래서 1호, 2, 4일 때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얘는 1호일 때랑 2, 4일 때. 근데 3이 더 붙어야만 9가 되겠죠. 3이 더 붙어야만 9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3팩토리얼이 총 2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은 지금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요. 이걸 빼주고 마지막에 더해줘야 하는 게 이겁니다. 자, 선생님이 혹시 풀다가 뭐 실수를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좀 최대한 엄밀하게 풀어보려고 한 거니까 이렇게 논리를 세우셔서 계산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풀면 된다. 여러분이 선생님이 세운 전개와 같은 논리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14번 잘 복습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순열 파트에서는 일단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식을 써서 푸는 거, 어려운 문제들도 푸실 줄 알아야 되고요. 기본 유형들 잘 푸시고 관점에 대한 얘기 한번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반 사건, 여사건,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연수 문제에서 뭐 3의 배수네, 여기 안 나온 거 5의 배수, 짝수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전식 또 유형, 다 유형이죠. 이것도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로 왔을 때 이 세 문제 중에서 당연히 여러분 복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건 이제 14번이고요. 13번스러운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습 잘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일부러 시간을 많이 써서 경우의 수부터 연습 문제를 다 풀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수 단원 문제들은 사람마다 풀이가 다 다르고 엄밀하게 푸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꼼꼼하게 푸는 선생님의 풀이를 자꾸 여러분이 보고 따라해 보려 하고 여러분의 사고의 논리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해설지만 가지고 공부하면 부족해요. 확실히 해설지에는 그냥 여러 가지 접근법 중에 하나만 설명하고 있고, 그게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접근해야 하나 이런 논리가 완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많았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따져봐야 한다. 잘 정리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